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핵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증시 강론 을박 오늘장 탑10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자문의 명준호 운영력하고요. 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바로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 앵커, 해설위원, 전문가, 제작진이 선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하이브, 벌집이란 뜻인데요. 게임빌과 컴투스의 글로벌 모바일 통합 플랫폼 하이브가 드디어 오늘 오픈됐습니다. 게임사의 독자적인 이 플랫폼 모델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빌과 컴투스 아주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썬데이 토즈 같은 모바일 게임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유주 강세. 시리아 전투기가 이라크 서부를 공습하면서 최소 5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13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라크 악재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되면서 오늘 정유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미국 정부가 40년 만에 비정제 석유 수출을 허용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정유주의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건자재, 건설, 시멘트. 오늘 장에서 이 세 가지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산업이 4%대 하락 마감했고요. KCC와 한샘, 또 쌍용 양회가 3% 내외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건설과 관련돼 있는 이 세 가지 섹터가 동반 하락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오늘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하이브와 정유주 강세 그리고 이제 건자재와 건설 시멘트, 뭐 건자재랑 건설 시멘트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자 김정수 전문가님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저는 한 가운데 있는 거 정유주 강세 강세요? 선택하겠습니다. 선정해 주신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네. 정유주가 보여줬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유주가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네. 정유주 강세 이전에는 화학주의 강세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대표적인 후발주들입니다. 이런 주식들이 거의 끝자락에 왔고 이제는 번호표를 뽑아서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것이 좀 확산이 될 수가 있다. 후발주들이. 이 부분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라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슈적인 측면이 작용을 해서 이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뭐 이라크와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은 이미 오펙에서 석유 공급에 대한 부분하고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만큼 뭐 유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든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환 반등 성격에서 나오는 어떤 정유주의 강세고 이는 후발 섹터들에 대한 바닥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뭐 이라크발 리스크가 이제 오페크 때문에 좀 제한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운영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한 장중에 한 1% 정도 아시아 들어와서는 좀 유가가 올라서 이제 107달러 선까지 육박했던 상황이 시황을 보면 이라크 때문에 그렇다고 조금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네. 정유주 강세에 있어서 그 아주 뭐 대단한 의미를 또 부여하기 좀 그렇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쪽 이라크랑 정유주 강세는 별로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히려 좀 중장기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역시 뭐 같은 순환 반등 생각이세요. 그런 성격. 최근 보면 뭐 애블 CNC가 됐든 네네, 예. 또는 카프로 내지는 그 또 오늘 락앤락 이런 종목들 보면 중장기적으로 가속 빠졌던 종목들 그래도 일시적으로 좀 반등 주고 그런 양상인데요. 네, 정유주도 그런 수준으로 아직은 뭐 의미 있는 뭐 추세 전환, 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세가 크게 발생한다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오늘 정유주 하면 이제 뭐 이노베이션도 SK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S-오일, GS 이렇게 좀 크게 세 개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종목을 보니까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아침부터 좀 강하게 붙여 나와서 가장 이제 좀 높게 마감이 됐고요. 한 4% 정도. 그리고 GS는 한 2% 올랐고 S-오일은 이제 거의 뭐 0.5% 정도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같은 정유 섹터인데 좀 위치가 다른가요? 이 세 종목이 아까 그 장기 소외권에서의 어떤 위치가 다른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선택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해야죠. 이노베이션이 GS나 네. S-오일에 비해서 강한 거는 이익 개선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유주라 보더라도 모멘텀이 더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네네. 뭐 그 우선 협정자까지 좀 선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정유 섹터들이 현재 구간에서 뭐 업황도 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가 좀 더 이익 개선 속도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받쳐주는 거고요. 그래서 정유주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운영률이 또 같은 견해세요? 그 이노베이션만 좀 더 강했던 이유가 역시 이익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지는 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봤을 때는 뭐 네. 낙폭이 일단 조금 더 비슷하지만 약간 더 지금 강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이노베이션이 특히 그 세 종목 중에 제일 많이 고점에서 빠져 있나요? 고점 대비 하락폭은 다 네. 비슷하죠. 아, 비슷한데 비슷한데? 네. 최근 또 매도의 강도가 좀 셌던 면들 특히 뭐 연기금이나 기관 쪽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주 중에 또 정유주 좀 산다 했을 때 아무래도 업종 대표성이 있는 SK 이노션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더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자, 전문가님께서는 그 섹터별로 이렇게 그 종목을 나눠 놓으셨잖아요. 예. 그 이 SK 이노베이션은 어떤 섹터에 있다가 혹시 어디로 올라갔다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뭐 예를 들어 3에 있다 뭐 2로 갔다든지 뭐 이런. 그 아까 그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기준선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이제 아까 그 다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아까 화학하고 나서는 화학주 다음에 이제 정유주가 움직인다. 네.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그런 네. 관점이시면 이노베이션은 이제 네. 5섹터인데 그동안은 다 이제 버려져 있던 예, 섹터였던 근데 지금 반등 나오는 건 5섹터들이 반등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바닥을 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네, 되고, 네, 네. 이게 이제 61선을 제압하면서 이제 3섹터로 가는 건데, 네. 3섹터는 쉽게 말해서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스권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5섹터는 정말 계속 전저점 깨다가 첫 번째 반등이 시도가 되는 건데, 거기 해당하는 게 이노베이션이고, 지금 11만 원으로 이제 네, 네, 그 네. 가격이 이제 끝났는데요. 네. 11만 3천 원, 11만 7천 원, 12만 6천 원, 요까지 이 세 가지 가격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기준선이 지금 61선이 예. 이게 제압되면 3섹터가 이제 2섹터로 되는 네, 건가요? 되는 건데 첫 번에 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격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네. 5섹터에서는 이제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아직까지는 아닌가요? 그럼? 지금 제가 다시 네,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현재 5섹터고요. 네. 지금 이 주식이 현재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1만 3천 원, 11만 7천 두 가지 저항을 맞는다. 네, 그래서 네. 11만 7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 맞고 다시 떨어지고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2만 6천 원까지의 중기 목표치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12만 6천 원이 제압되기 전까지 이 주식은 잘 가봤자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제한된 상승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전략을 부분에서는? 3분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분기 내내 전략으로는 그러니까 네. 12만 6천 원 선에서의 어떤 그 밴드 매매가 유효하다고. 최고치 12만 6천 원, 그 다음에 중간이 11만 7천 원. 그 정도에서 이제 그 하단이 움직이는 11만 3천 원.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 수치만 알면 돼요. 네. 우정용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이 좀 단기간에 좀 더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올렸다 끝난다고 보세요? 내일 아침에 걸리겠죠. 내일 아침에 뭐가 걸린다고? 내일 아침에 가격이 이제 저항에 부딪힐 내일 걸로 아침에 봅니다. 좀 더 짧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예.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 차트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차트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정유주는 일단 두 분 다 좀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특별한 어떤 이슈보다는 그동안에 소외받아왔던 데 다른 그 섹터 간의 어떤 순환매성으로 이제 화학주 다음에 정유주가 들어와 있는데 그 초입에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좀 시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유주 들썩들썩 하는데 좀 아쉽네요. 잘해봤자 뭐 박스권이고요. 조금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실까요? 네 번째입니다. 포스코가 동부제철의 인천공장 패키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동부그룹의 이 자구 계획안이 이렇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의 구조조정에 압박을 더욱더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그룹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동부그룹 패키지를 포기한 포스코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네요. 자, 다음 키워드 다섯 번째. 경기 확장. 오늘 증권가가 집중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주초에 발표됐던 중국의 HSBC 제조업 PMI까지 경기 확장을 가리키는 50 이상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국가가 6개월 만에 제조업 경기 확장세 국면에 놓여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투자 의견 중립입니다. JP모건에 이어서 골드만삭스까지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투자 의견 중립으로 밝혔는데요.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외국인 매매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자, 다음 7번째 키워드, 중간 배당입니다. 6월 말은 중간 배당 시즌인데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증시 상황에서 이 중간 배당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 또 주요국 가운데서 배당률 최하위, 이런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 이 배당이 중요한 키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KDB 대우증권 오늘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배당금 지급은 기업 건전성을 알리는 신호라면서 30여 개 기업이 6월에 중간 배당을 할 것이고 또 새롭게 파라다이스와 LS, 미원SC, 미원화학, 청단러닝이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키워드를 볼까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제가 하나 좀 골라봤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을 좀 대신해서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동부 패키지 인수 중단, 이거 관련해서 포스코. 보는 김에 대우 인터내셔널까지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한진하고 현대하고 동부 이 세 개 그룹사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유동성 위기 나오면서 이제 3조 원대 좀 못 미치는 것도 있었었고요. 3조 원대 자구 계획안 내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진하고 현대야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인가도 한진 해운 하면서 그쪽이 워낙에 이제 해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동부그룹은 왜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고 보세요? 저 먼저 해요? 제가 처음에 대답했는데 먼저 양보하죠. 먼저 양보하신다는데 건설 때문일까요? 역시 건설 때문으로 봐야 되나요? 건설 하이텍 쪽인데 그렇다고 또 그룹 내에서 어떻게 이익이 나는 쪽이 또 그러니까 어떤 쪽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다고 가장 문제는 보세요? 하이텍이죠. 결국 건설 때문에. 문제 때문보다는 동부가 쓸데없이 반도체 쪽에 자기네 본업에서 벗어난 쪽에 투자를 했다가 그것도 굉장히 당시에 투자를 많이 했죠. 결국은 하이텍이 다 근원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텍 때문에 좀 일단 좀 안 좋아진 상황이고 건설이나 철강 쪽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율협약 나오는 거는 뉴스 보니까 현대나 한지는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조조정 하려고 팔겠다고 하고 있는데 동부는 속도가 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는 쪽에서 치고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있는데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자체가 아예 거의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 가감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전에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반도체 TV 싹 다 정리하고 모바일 쪽으로 승부 걸어가지고 완전 성장한 케이스인데 그 중요한 순간에 또 이제 하다못해 웅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렇게 완전 박살났던 경우고요. 동부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기업 오너 자체가 약간 지분에 대한 부분,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동부 화재를 그냥 간단하게 넘겼으면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걸 좀 움켜쥐다 보니까 이 자금 수혈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거고 그 모습을 보고서 투자가들이 말 그대로 회사채 같은 경우 사는 걸 꺼렸던 것이죠. 신뢰도의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사실은 이제 인천 공장하고 이제 모르겠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닌 건지 이제 의중은 파악이 안 되는데 동부제철 인천 공장이랑 그 동부 당진 발전소 이제 인수 이제 안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이제 불거진 것 같아요.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율협약으로 이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는. 그렇죠. 자율협약 단계로 가야 된다고는 보이는데 사실 포스코가 샀어야죠. 사야 된다. 포스코의 지금 주가는 단기적으로 원래 그 펀드 매니저들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단기 반등을 한다고는 하지만요. 포스코의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볼 때나 아니면 그 유동자금을 쓰는 면들 또 국가 경제에 대한 일종의 기여 이런 면들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아마 박태준 회장이 살아계셨다면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봅니다. 자, 일단 오늘 그렇게 되면서 금융주도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제 기업은행이 좀 낙폭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쪽 보니까 주거래가 동부제철이 이제 외환은행이고 또 기업은행은 또 아까 동부 라이텍인가 하이텍 이쪽이던데 은행 쪽은 사실 여신이 별로 안 커서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주가는 일단 좀 그래도 빠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은행주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은행은 신한지주 빼고서는 다 보수적으로 봅니다. 현재 국면에서 아까 섹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KB 같은 경우는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신뢰도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 장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금융업종 가운데서 소수, 자동차에서도 부품주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현대모비스는 밑에 있는데 현대유해 같은 데는 위에 있고 분명히 이제 섹터 내에서도 위에 있는 주식, 선호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 시장 성격 때문에 그래요. 시장은 지금 확실하게 돈 버는 기업을 찾는 거고 적자나는 기업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기업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싶으면 일단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질구레한 악재가 있다 한다면 그게 완전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팔고 보자. 이 심리가 지금 시장에 가장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차별화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쪽 아닌 예. 종목군이 이제 신한주이기 때문에 그쪽 말고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그 포스코도 좀 올랐습니다만 대우인터가 좀 같이 올랐었어요. 그 시장에서 그냥 제 생각, 저 혼자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만약에 포스코가 가져오는 거면 인터내셔널 지분 내다 팔고 가져온다라는 쪽으로 했었을까 이렇게 좀 봐봤는데 오늘 인터내셔널 6% 급등세 어떻게 좀 보세요? 뭐 기관 투자자들 생각에는 그래도 포스코에 여전히 외아들이다. 예. 새로운 아들내미 또 하나 이제 둘 키우려면 아무래도 학비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전히 외아들이다 하는 그런 프리미엄 정도 보인 걸로 보이고요. 사실 포스코 하는 짓이 너무 답답합니다. 옛날에 뭐 정준양 회장 굉장히 또 최근 욕 많이 먹고 그랬는데요. 예, 사실 포스코가 지금 보면 2000년대 이후에 계속 뭐 유동자금만 벌써 한 7조 이상 있었는데 거듭된 M&A 실패. 대우인터도 사실 너무 비싸게 샀죠. 경영권 프리미엄만 거의 한 80% 주고 사고 그래서 지금 투자 수익이 안 나오고 뭐 엉뚱하게 막 바이오 투자한다 뭐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동부제철은 사실 사도 뭐 동부제철이라는 데가 사실 그렇잖아요. 부채 조금 털어주면 그렇게 마이너스 될 요소도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순자산 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인 게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한 것은 너무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수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고 예, 뭐 제가 네. 그렇다고 뭐 동부제철 물려서 이런 얘기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동부그룹이 좀 뜸을 들이다 보니까 자구 계획이 좀 착착 잘 진행이 됐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게다가 신용등급까지 지금 강등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감이 아주 극도로 지금 커져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산업은행에서도 압박을 가한다고 하고요. 구조조정이 수순을 앞으로 또 밟게 된다면 주가는 또 반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두산 같은 경우도 유동성 위기가 있다가 지금 또 좋아졌고 웅진도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 두산 동부그룹 쪽 관련돼 있는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매도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좀 구조조정이 조금 수순을 밟을 때 매도하시는 편이 좋을까요? 김정수 전문가님. 아니요, 저는 바로 매도해야 된다 봅니다. 네, 저는 동부그룹 쪽은 매도. 이유 불문 바로 매도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초반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시간 됩니다. 예, 아, 해주셔도 시간이 돼요. 충분합니까? 네, 오늘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예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주식들하고 매매를 해도 되는 주식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투자를 해야지 설사 이제 잘못된 경우가 있었을 때 최악의 경우를 면합니다. 지금 동부제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이 기업이 뭐 재무적으로 그 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기업은 지금 2010년도부터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재무제표에도 제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자 부상 배율이 2010년도 0.6, 2011년도 0.1, 0.1, 0.1, 마이너스 0.5입니다. 1이 제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이자 비용으로 다 나가면 1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0.6, 0.1이라는 얘기는 돈 빌려서 계속 이자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뭐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지금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다못해 그 인수를 받는 입장에서도 절대로 프리미엄을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님 그 아까 섹터군에는 아예 이 종목은 들어와 있지도 않나요? 5섹터 안에도. 네, 저는 이자 보상 비율이 3 미만인 기업은 아예 매매를 제외시키고. 아예 5섹터 안에도 안 쳐주는. 네, 그런 기업은 아. 언제 해야 되냐면은 시장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됐을 때, 3분 실적이 다 발표되고 적자 다 표시됐을 때, 동종 섹터가 동반 급등이 나왔을 때, 잠깐 움직일 때, 그때, 그때부터 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요. 그때는 이제 재무제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감사 보고서 다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와 가짜가 남을 거고, 그 진짜인 기업들끼리만 이제 살아남은 상태에서 거래가 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오히려 더 쉽죠.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가능하다. 뭐 단적으로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컴퓨터스와 게임빌이 이게 잘 가는 이유가 네. 폭락했을 때는 게임주가 같이 폭락을 했지만 한번 게임 히트 치고 M&A와 관련된 게 해소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 예.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시고 예. 어떻게 보세요? 동부그룹주 뭐 제 생각은 좀 네. 다릅니다. 사실 이걸 뭐 아까 투기적으로 지금 뛰어들기는 좀 그런데 인수했다고 보시는 아니, 해야 아니요. 됐다고 이 동부제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정도 가격이면 아니 좋다는 게 아니죠. 예. 이게 동부제철이요 지금 한 예. 2년 전 대비로 지금 6분의 1토막 났고 예, 예. 지금 고점 대비로는 벌써 한 15분의 1토막 지금 나 있거든요. 예, 예. 그걸 우리 투자자들은 뭐 다 고점에서 살 거라고요. 그분들 지금 이걸 파는 게 맞냐? 제 생각에는 차라리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맞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이게 그 근데 뭐 전혀 근거가 없다면 몰라도 STX 같은 경우 예. 보면 좀 심각하잖아요. STX 그룹 동부제철 같으면은 지금 네. 시가총액이 1,000억이거든요. 예. 1,000억인데 어떻든 이 뭐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지금 M&A 과정이 후에 나온다면은 1,000억 정도라면 지금 순자산 같이 뭐 놓고 봤을 때는 뭐 적자도 이자 비용 때문에 나오는 적자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으면은 오히려 이거를 무조건 지금 가격 10분의 1 토막 난 데서 무조건 던져라. 그러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네네, 예, 이거 잘 예. 아셔야 되는 게 예. 기업이 딱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어요. STX 그룹처럼. 그럼 주주들 같은 경우 보상 제대로 못 받아요. 하게 되면 채권단이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주식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동부제철 예를 들어서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자산 가치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채권단들이 뺏을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서 남는 금액에서 주주들한테 떨어지는데 그 주주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제대로 못 받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밖에 못 받고 이것도 뭐 3년, 4년 이렇게 나눠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말 그대로 진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건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일단 원칙에서 딱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그 뉘앙스 차이가 그러니까 예. 그 우영녀님이 뭐 사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가자 뭐 이런 개념보다는 좀 많이 빠졌으니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개념이신가요? 저는 그 고점에서 물리신 대부분의 이 종목 동부제철 투자자분들 그분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뭐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가자 이건 아니죠. 아, 그런 개념 그런데 아니라는 차이는 또 거죠. 분명히 있어요. STX 네. 라인들은 STX 조선이나 뭐 등등 다 자본 잠식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본 잠식은 아니니까. 저는 고점에서 이거 뭐 물리신 분 같으면요. 차라리 동부제철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8번째 키워드입니다. 별들의 회의. 삼성전자의 전 세계 임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협의회가 개최되는데요. 2분기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부재 역시도 그룹의 중대 사안입니다. 자, 하반기에 이를 타개할 만한 해법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9번째 키워드. 아이리버 품은 SK텔레콤. SK텔레콤이 아이리버의 지분 약 40%가량을 주당 2,880원 70전에 인수한다는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액세서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리버를 인수한다고 했는데요. SK텔레콤과 아이리버의 시너지 어느 만큼일까요? 10번째 키워드 보시죠. 아이폰 6 생산 시작.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9월 19일 아이폰 6의 출시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6는 두 가지 버전으로 크기를 다르게 한 버전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수혜주 이제부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0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내일장까지 중간 배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준호 운용령님은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몇까지 가져갈 거예요? 내일까지 가져갈 네. 키워드인가요? 네. 예, 내일까지 가져갈 키워드에 있어서는 다우지수 가져가겠습니다. 있었나요, 다우지수? 예. 아니, 없었어요. 오늘 스탠바이 늦게 하시더니 지금 아직. 꼭 없어도 되죠. 그때 삼성전자처럼 예. 일부러. 다우지수가 본 겁니다. 예. 다우지수. 예. 이제 3시 48분인데요. 예. 짧게 좀 들어볼게요. 예, 다우지수 왜 가져오셨어요? 어제 좀 흔들렸었는데. 다우지수는 그 차트 네. 한번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자료도 뭐 준비해 오셨어요? 예. 예, 보겠습니다. 그 예. 최근 보면 다우지수 뭐 강해 보이죠. 어떻든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지금 차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상승 쐐기에 지금 거의 막바지 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죠? 지지난번인가는 삼성전자 한번 상당히 강할 때인데 들고 왔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좀 필이 꽂힙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상승세기에 지금 끝자락 단기적으로 상당한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키워드는 다우 지수라고 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갖고 와주신 이유가 저 쐐기형 하향 돌파해서 매출 꺼진다 이런 가능성을 높게 보신다는. 그 가능성도 있죠. 다우 지수가 사실 지금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밤에 다우지수 보이는 분들 저도 아무도 안 없을 겁니다. 봤어요. 저도 최근에는, 안 본 지 한 6개월 됐는데 왜? 한국 시장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걱정을 안 하지만 다우지수는 상당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런 포인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내일까지 가져갈 키워드 어떤 거 주실래요? 저는 동부 패키지 인수 포기. 이거는 현재 장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주식군하고 해야 될 주식군이 좀 명확하게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부 패키지 인수 포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어제 IT 부품주에 급락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7월 4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고 급락이 나왔고 새로운 급락이 그룹주 단위로 나왔어요. 탈락된 주식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지금 버티고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양분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주식형 펀드로 거의 7년 내 최저치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배당이나 가치 쪽으로 계속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롱숏 펀드도 지금 나갑니다. 네, 그런다고. 예, 네. 그게 지금 다 배당이나 가치 쪽밖에 안 가요. 그럼 그 자금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탈락된 애들은 철저하게 전 제외시킨다고 보고 되는 쪽이 지금 구간 내에서 잡혀져 있고 그쪽으로 베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베팅해야 될 쪽은 이쪽이 아니겠느냐, 섹터 우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런 의미로 동부 패키지 인수 포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바로 공략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용령님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없습니다. 안 가져오셨어요? 예. 저번 주에 스카이라이프 갖고 와주셨었는데 그게 뭐 잘 나와서 연결도 하고 전화 연결도 하고 그러셨죠? 예. 시간 되니까 잠깐 리뷰 들어볼까요? 스카이라이프를 드렸었는데 네네, 이번 주는 없음. 그럼 스카이라이프도 이제 이번 주는 안 된다 뭐 이 정도인가요? 26,600원인데 스카이라이프도 이제는 뭐 추격 매수나 이런 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예. 다 전문가 김현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저는 적극 매수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급락이 나왔었어요. 심하게 급락이 나왔었고요. 이제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다. 이미 매매할 주식들은 사야 되고요. 대신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사야 될 거는 내수주하고, 그 다음에 우선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인데, 자동차 부품은 엔진, 연비, 아니면 탁월한 실적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효율 뭐 이런 그렇죠. 연결된 쪽으로.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디젤 차를 하반기 계속 출시를 하잖아요. 수입차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지금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이 저탄소세 협력금 제도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된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섹터 쪽은 저는 사야 된다 봅니다. 종목이 그러면 역시 그쪽에서 갖고 오신 거죠? 네, 그쪽에서 가져왔고요. 종목은 이제 영흥철강입니다. 영흥철강. 네, 철강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영흥철강이 자동차 부품 쪽을 하나요? 거의 그쪽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일부 하다가 이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경량 알루미늄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재에 관련된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2,520원으로 좀 끝났는데 3섹터고요. 매수 가격은 2,400원이 살짝 깨지는 자리 2,380원 정도에서 일단은 매수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절 사인은 2,280원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목표치는 2,9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준우 운용령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다우지수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은 다우지수와 우리 증시가 동조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우지수가 만약에 크게 하락한다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예,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한다면 국내 지수는 더 크게 하락하겠죠. 그렇네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번에 지금 1960선까지 이달 좀 저점을 기록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한다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아래쪽 하단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시나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하단이야 1955포인트가 되겠는데요. 1955포인트가 오히려 깨지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는 낙폭이 오히려 지난 1월달, 3월달, 5월달에는 한 80포인트 정도 나왔는데 낙폭이 그거보다 더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명준우 운용력이 그동안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 우위의 종목들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스카이라이프 이런 종목들. 하지만 오늘은 추천주가 없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저는 중간 배당을 선택했고요. 김정수 전문가는 동부 패키지 인수 포기, 명준우 운용력은 다우지수입니다. 내일장의 공략주 김정수 전문가 영흥철강, 명준우 운용력은 종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가 나오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 전반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조금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관련된 시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